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게 바로 수치심인 거고, 그리고 자, guilty 하면요 죄책감입니다. 이번에는요 죄책감. 죄책감은 is 뭐에 가는 것이다? 우리의 행동에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꼈어? 그러면은 지금 나 자신 때문에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고,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생기는 거는 우리의 행동 때문에, 행동의 결과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전제 조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개념을요 이렇게 병렬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계속 할게요. 우리는 느낍니다. 죄책감을 느껴요. 끊어주세요. 언제 느껴요? 요때 느껴요. 해서 이렇게 when이 이렇게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은 조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느끼는데 언제 느껴? 우리가 hold up 할 때 느낍니다. 여기서 hold up은요 비교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때 something 무언가를 비교하는데 우리가 행했던 그 무언가를 비교합니다. 비교할 때 느낍니다. 잠깐만, 이거 비교하다 맞아요? hold up.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을 실패했을 때 느낍니다. 뭐에 대항해서 이렇게 나와야겠다. hold up against.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간 건 뭐냐면 A를 어디에 비교하다? B에 비교하다. 이렇게 가야겠지. 자, 한번 적어볼게요. 문장이 조금 길게 나타나네. hold up A against B. 그러면 A를 B에 비교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판단하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가볼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는데 우리가 했던 무언가를, 그리고 실패했던 그 무언가를 어디에 대항해서 그 어떤 종류의 사람,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에 비교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지금까지 했고, 그리고 그걸 하는 것은 실패했는데 내가 뭔가를 더 하고 싶었어. 근데 그거하고 비교했었을 때 못했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죄책감이 발생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이건 좀 이해하기 편하겠다. 도연아, 이 부분 뭐야? 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적어. 이상이고요. 내가 했는데 실패한 거는 현실이야. 그래서 현실과 이상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죄책감을 느낀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죄책감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왔어요. 이것은 불편한, 자 여기 언의 동그라미 치고요. 반대말이죠. 이것은 뭐뭐입니다. 불편한 감정이야. 근데 뭐 어떤 거야? That's helpful, 유용한 것입니다. 이때 원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요, 감정이에요. 앞에 있는 단어를 대신해서 받은 거고요. 자, 이러한 죄책감은요, 이상과 현실을 비교해서 느끼는 그 죄책감이 불편한 감정이기는 해. 하지만 그거는 아주 유용한 감정이기도 해. 알겠습니까? 자, 이 사람은요, 그러면 그 죄책감을 지금부터 뭐가 하는 거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 자, when이 문장 앞에 이렇게 나오면은 선생님이 어떤 효과가 있다 그랬죠? 예를 들면 만약에 정도의 느낌이라고 했죠.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사과할 때 for 뭐 때문에 사과해요? 사과의 이유가 나오겠네요. something we have done, 우리가 행했던 것 때문에 우리가 사과를 할 때는 make amend 하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compensate, 이 단어를 꼭 적으세요. compensate. 얘가요, 보상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보상하다. compensate, 보상하다. 보상하다라는 뜻이고, 일단은 다른 사람에게 보상하세요. 네가 행했던 것 때문에 사과할 때는요, 다른 사람에게 보상하세요. 그리고 아니면 행동을 바꾸세요.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야? 우리가 don't feel good, 좋다라고 느껴지지 않은 행동들을 바꾸세요. 죄책감이라는 것은, 죄는요, is 가장 흔한 뭡니다? 동기부여 장치,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동기부여 장치. 모티베이트가요, 선생님 동기를 부여하다잖아요. 거기에 동기를 부여하다라는 동사에 지금 OR이 붙었죠. 그러면 장치 정도로 되는 건데, 여기서는요, 동기 유발을 하는 요인, 장치, 이 정도로 해석해 줍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요, 뭐다? 동기를 부여해주는 장치입니다. 됐죠? 자, 소연아.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우리가 조금 어려우면요, 단어를 조금 바꿔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바꿔줄게. 우리가 해왔던 어떤 것 하면 이거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행동.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행했던 어떤 것,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할 때는 훨씬 더 편했어, 안 편해졌어? 편해졌지? make amend 하세요. 잠깐만, 이거 왜 돼 있어요? 2죠, 이거. 컴펜세트 2입니다. 보상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하시고요. 아니면 행동을 바꾸세요. 어떤 행동? 자, 행동을 바꾸다 문장 끝났고 명사 뒤에서 대시나 위치가 새로 나왔으면 꾸며주는 거랬죠. 우리가 좋다라고 느끼지 않는 행동들을 바꾸세요. 죄책감은요, 가장 흔히 일어나는 동기 유발 요인입니다. 그럼 모티베이트가 은서야 어떤 느낌이야? 어떤 행동을 나타나게 하는 게 모티베이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건요, 우리의 행동을 바꿔주게 하는 장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나빴잖아. 부끄러웠잖아. 잘못됐잖아. 사과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행동을 바꿔야겠지. 이 글의 핵심이 여기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다시 봐봐. 이것은 불편한 감정이기는 해. 하지만 유용한 거야. 어떻게 유용한 거야? 행동을 바꾸는 장치가 되겠지. 가볼게요. 죄책감은, 자, as 나오면요, 지우세요. as 나오면 지워. 죄책감은 단지 뭐합니다? 강력합니다. 문장 끝났어. 지운 거는 지금 해석할 거야. 마지막으로. shame, 부끄러운 만큼 강력한 감정입니다. 강력해. 하지만 이것의 효과는 종종 자주 긍정적입니다. 여기에 별표죠. 여기에 핵심이 지금 나왔지. 죄책감이라는 감정은요, 부끄러운 만큼 굉장히 강한 감정이지만 그래도 이 효과는, 죄책감의 효과, 죄책감의 영향은요, 긍정적입니다. 반면에 부끄러움은 종종 파괴적이에요. 이 사람은 죄책감이랑 부끄러움을 좀 따로 보고 있는데, 부끄러움 자체는요, 굉장히 파괴적이고 안 좋고 부정적인 걸로 보고 있지만, 죄책감은 뭐로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잘못 얘기했냐? 수치심은요, 나쁜 걸로 보고 있지만, 죄책감은 굉장히 긍정적인 걸로 보고 있죠. 또 나왔어.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뭐뭐 할 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사과하는 사람들을 볼 때. 자, 그럼 첫 번째, 여기에서 나오는 이 C는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C는요,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그 목적어의 행동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목적 보호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는요, 동사 원형이나 ing가 올 수 있고요. 만약에 투부정사가 오면 얘는 틀려요. 그래서 apologize가 이제 사과하다는 표현이니까 동사 원형 앞에 ing 나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과하는 사람들을 볼 때,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뭐 하는 거? 보상하는 사람들을 볼 때, 두 번째. 그리고 아니면 대체하는 사람들을 볼 때, 부정적인 행동들을요, 나쁜 행동들을요, 대체. 자,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할게요. replace A with B. 자, 다시 적어볼게요. replace 대체하는데요,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행동들을요, 좀 더 긍정적인 행동들로 대체하는 사람, 그리고 뭐하는 사람? 보상하는 사람, 그리고 사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때, 죄책감이라는 거는요, 종종 자주 동기부여하는 장치야. 행동을 바꿔주는 장치야. 뭐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나의 연구에서요, 나는 발견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연구를 했고 연구에 발견이 나왔으니까는 우리는 이 부분을 뭐로 볼 수 있는 거야?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끄러움은 colored 합니다. 자, colored가요, 충돌하다라는 표현이더라는. 충돌? 여기서는 약화시키다네요. 약화시킵니다. 부식시킵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을 약화시키는데, 그건 뭐냐면 믿는 부분. 우리가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부분을 부식시키는 게 부끄러움이야. 행동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부식시키고 썩게 하고 약화시키는 게 corrode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요, 컬러도 적고요,
컬러드는요 원래 이 단어보다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많이 보죠. 침식하다라는 표현이죠. 일로도 하면 침식하다, 깎다라는 표현이고, 아니면 undermine 해서요 얘가 무슨 뜻이냐면은 undermine 그 평가절하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됐죠? 최종 결론이 나왔어요. 자, 수치심이 파괴적이다. 아까 디스트럭티브 나왔죠? 파괴적이다. 근거가 마지막에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뭐냐면은 그 컬러드는 이제 부식하다, 썩게 하다라는 표현이죠. 기분을 나쁘게 하고요. 기분이 안 좋아지고요. 그리고 자, 이거야.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부식시킴. 자, 잠깐. 효능감이라고 해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부식시키는 거는 수치심. 죄책감은 행동을 바꾸게 하는 거, 변화를 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자, 지금 글의 흐름을 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좀 구분해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죄책감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동기 유발 장치 또는 동기 유발 요인으로 봐. 왜? 행동을 변화시킬 때니까. 하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수치심은 뭐가 있었어? 행동을 바꾸는 거야?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믿음, 즉 자기 효능감을 절하시키는 거야. 절하시키고 깎는 거라 그랬죠? 이 정도 내용으로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주제만 좀 적고 갈게요. 주제는요, 적을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다 적어놨어요. 건설적인이죠. constructive 하면요 건설적인이니까 얘는요 긍정입니다. 얘랑 아까 반대말이 d 요만 붙이면 돼. structive. 그러면 구조된 거를 파괴하고 있죠. 그럼 파괴적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적인 효과, 죄책감의 건설적인 효과. 누구랑 비교했을 때? 요 수치심과 비교해봤을 때. Let's look, 한번 들여다 봅시다 라고 해서요 이렇게 명령문의 형태나 권유의 형태가 첫 번째 문장에 나오게 되면 니네들은 이건 뭐냐면요 소재나 상황을 보여줄 때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소재나 상황이 첫 번째 문장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What is occurring? 발생한 것을 한번 보자. occur가 발생하다고요. 얘는요 것이니까는 발생한 일을 한번 들여다볼까? 너의 뇌 안에서, 너의 뇌에서 발생한 것을 한번 봐봐. 언제? 선생님이 요거 뭐라 그랬어, 최윤아? 왠이 문장 중간에 나오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라 그랬어? 아니면은 얘가 뭐랬어? 조건이라 그랬어요. 조건 상황이라 그랬죠. 조건이야. 만약에, 이렇게 가는 거야. 만약에 그 스크롤링 하는 것이 소셜미디어, SNS,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요, 네가 스크롤링 할 때, 그 빠른 도파민이 발생하는 일을 생각해봐. 네가 할 때, 자, 그게 바로 뭐란 얘기야? 빠른 도파민의 활동. 이거를 한번 보자고. 여기 봐봐. 너에서 일어나는 일에 여기 밑줄 그어볼까? 그게 바로 뭐란 얘기예요? 쭉 이어주세요. 얘가 뭐냐면 너의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빠른 도파민의 활동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콤마는요 동격 정도로 보면 돼요. 너의 일어나는 일, 그게 바로 뭐야? 빠른 도파민 활동을 한번 들여다보자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가볼게. 너는 열었어. 너의 소셜미디어 앱을 네가 열었고, 그리고 즉시 바로 너는 알아챕니다. 그래서 notice 하게 되면요 알아채다라는 표현이죠. 너는 알아채는데 you feel, 네가 느끼는 것을 알아채요. 정말로 기분이 좋아진 걸 알아채요. 자, feel good에도 밑줄 볼게요. feel good 하면요 기분이 좋다라는 표현이죠. 네가 정말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알아채요. SNS 열자마자. 그리고 너의 도파민의 레벨, 수준이, 자 레벨이 나오면요 수준이라고 해석하는 연습하세요. 너의 도파민의 어떤 수준이 증가하는 것도 알아챕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는 걸 알아채고요. 그리고 그 기쁨이 experience, 경험되어집니다. 너의 뇌에서 기쁨이 경험되어집니다. 지금 결국은 end가 묶어주는 문장이 뭐냐면 네가 열었을 때 너는 알아채는데, 첫 번째 뭘 알아채? 기분이 좋다. 두 번째, 도파민의 수준이 증가했다. 세 번째, 기쁨을 너의 뇌에서 경험해진다라는 것을 너는 알아챌 겁니다. 네가 지금 SNS를 하면요
네가 기분이 좋아지고 도파민 수준이 쫙 증가하고요. 그리고 내 속에서 기쁨이 전해지는 거야. 그 어려움은 도전은 이것이 만들어내는 어려움은 도전은 여기서 도전은 이기적인데 도전은 이것이 만들어내는 도전은 is 바로 뭐뭐입니다. 선생님이 에지에지는 선생님이 지구 해석하라 그러지 않았나? 지구 한번 볼까요? 내가 잘못했나? 오케이, 이 부분인데 여기가 이것이 만들어내는 그 도전은 어려움은 문제는 해서요. 여기서는요 문제라고 하자. 여기에서 이것이 만들어내는 니네가 도파민 수치가 빡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 바로 문제는이 나왔으니까는 여기에서 우리는 주제, 소재를 주제 또는 글의 방향을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거야. 문제는 잘 봐. 여기가 해석하기 어려운데요. as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지우라 그랬지. 자, 여기 볼게요. 우리의 우주 안에 모든 것이 가진 문제인데 그 물리학의 법칙이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 우주 안에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문제야. 즉 올라간 것은 반드시 컴다운 내려옵니다. 자, 여기 형광펜 밑줄 잡고 올라간 것은 반드시 내려온다라는 물리학의 법칙이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거야. 우주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도파민 수치가 빡 올라갔으니까 이제 도파민 수치가 어떻게 될 거야? 빡 내려오겠지. 이거를 물리학에 빗대서 지금 표현한 거야. 선생님 이거 왜 밑줄 걷냐고요? 나는 이렇게도 밑줄 걸 수 있고요. 이렇게도 밑줄 걸 수 있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왜? 선생님 미쳐서요? 색깔을 좋아해서요? 뭐 미쳐서는 왜 고개 끄덕, 너 영혼 없이 고개 끄덕거리지 마. 지금 이거는 왜냐면요. 함축적 의미 추론이라는 이제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오기 딱 좋죠. 도파민이 올라왔잖아. 그럼 내려올 거란 얘기는 여기서 이제 뭐 할 거야? 나쁜 걸 경험할 가능성이 크겠지. 도파민이 아닌 무언가를 경험하겠네. 가볼게요. 우리의 뇌와 그리고 우리의 몸은요. 항상 찾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찾아요. 뭐라고 불리어지는 무언가를 찾냐면요. 호모오스타시우스 나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찾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요. 밑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이라고 불리어지는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하게 의미하는데 뭘 의미해요? 균형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 가르쳐줄게. 이거는 명심해도 뭐냐면 지금 호모오타시스 이게 항상성이라는 단어를 영어를 선생님이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뒤에 나와요. 무조건 니네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전문 용어 나오잖아요. 뒤에서 풀어주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항상성이 뭔데? 쉽게 얘기하면 항상성, 뭘 균형을 의미하는 게 항상성이야. 자, 가보죠. 야,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래요. 가볼게. 이러한 것을 명심하면서 이것을 마음속에 명심하면서 이때 위드에다가 적으세요. 뭐뭐 하면서 오형식 구조처럼 해석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명심하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도파민의 수준이 증가할 때 엄청나게 증가할 때 자 빠르게 증가할 때 언제? 스크롤링 소셜미디어를 스크롤링 할 때 선생님 왜 아까도 그랬는데요. 여기 왜 내서요. 여기 주어 동사가 접속사인데 왜 안 나왔을까요? 아까 여기서 안 나왔을까요?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요 생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크롤링 할 때 유아가 생략됐겠네. 네가 스크롤링해서 소셜미디어를 스크롤링할 때 조건이야.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그 뇌는요 그리고 나서 생각합니다. 와우, how are you? how my 도파민 수준 so high? 어떻게 내 도파민의 수준이 그렇게 높아졌지? 이게 강조됐잖아. 왜 완전 높네? 이렇게 생각한가? 그러면 이러한 항상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도파민이 has to 빠르게 먼저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갖게 해요. 거의 아래로 그 양을 갖게 해요. 너의 이거 베이스라인 수준에까지. 베이스라인 수준이라는 얘기는 기본이 되겠죠. 베이스라인이 기본이니까 예를 들어 베이스라인 라인은 기준 수치라고 하자.
기준 수치의 아래로,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기준 수치 아래로다가 그 양을 똑같이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재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잘 봐. 그리고 만드는데 너를 느끼게 만들어요. 오형식 구조죠. 기분이 더 안 좋게 느끼게 만듭니다. 언제? 네가 스크롤링을 시작할 때보다도 그 이전보다도 더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넣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 인과관계를 한번 보자. 니네가 SNS를 뭐 하면 스크롤을 하게 되면 도파민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를 느끼게 돼요? 기분 좋다, 쾌감, feel good을 느끼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뭐가 되냐면 리밸런싱. 이거를 우린 뭐라 그래요? 호메오스, 뭐 어떻게 읽는 거야? 오스타시스, 뭐 이거 항상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야 베이스라인, 기준점 이하로 하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분이 더 나쁨. 그래서 우리 예나가 이쁜 언니들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끝마칠 때 거기에다가 이제 끝마치려고 이제 뭐 하는 거야? 댓글 이제 악플 달고 하는 게 기분이 나빠졌거든요. 도파민이 떨어져 갖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악플러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요, 이 지문요, 선생님이 봤을 때 시험 문제 너무 좋은 문제예요. 되게 좋아요. 제목은 이거였어요. 도파민의 임밸런싱, 임의 동그라미 쳐. 밸런스가 균형이죠? 임밸런싱, 불균형이죠. 그러니까 도파민의 불균형이 약이 되어진 거야. 누구에 의해서 약이 되어진 거야? 스크롤링 온 소셜 미디어. 그래서 항상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준점 아래로다가 내려가서 기분이 더 나빠지게 되는 상황이죠. 자, 핵심적인 게요. 조지 버드, 새예요. 그리넬이라는 이 사람은요, 콤마 동그라미, 콤마는 주어와 동사 사이, 부가적인 정보가 콤마 사이에 왔으니까 요거는 문법만 보자. 원 오브 둘 중에 요거죠. 자, 피겨가요, 요거는 별표치고 외자 인물입니다. 인물. 위인. 선생님 같은 사람들을 피겨라고 해요. 초기에 미국의 컨저베이션, 미국의 어떤 보존, 여기서는 뭐 자연보존 정도로 할까? 아직은 모르겠지만, 초기에 보존에서, 미국의 어떤 보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인류에 이끌고 있는 에서 리딩에 ing가 붙으면요, 인류의 최고의, 앞서 있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끌고 있는 최고의 인물들 중에 한 명인 조지 버드 그리넬이라는 사람은 월스본 태어났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1849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 어던 파크 그 근처에서 자라면서 그는 발전시켰습니다. 초기에 관심을 발전시켰습니다. 새에게서의. 새에 대한. 그래서 이름이 버드야? 뭐 일단요. After graduating from 예일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좋은 대학교네요. 예일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그는 참여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과학적인 탐험에 참여했습니다. 익스페디션이요, 탐험이죠. 탐험에 참여했습니다. 콤마 동그라미, 위치 밑줄,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죠. 탐험을 한 것은, 그리고 이것은 이어졌습니다. 이끌었습니다. 그래서요, 자, read to는요,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맨날 뒤에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오니까 초래하다라고 해석해 라고는 얘기해요. 맞아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그냥 뭐뭐로 이어지다 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어졌는데 그의 직업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것도 괜찮죠. 직업을 초래했습니다. 미국의 그 컨저베이션에, 미국 보호, 이거 컨저베이션은 자연보호, 오케이, 그냥 미국의 자연보호로에서의 캐리어로 이어졌습니다. 1870년도 후반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1870년도 후반부터 그는 썼습니다. 많은 기사들을 썼어요. 숲에 관한 기사를 썼고요. 스트림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뭐 하면서? 컬포, 요구하면서. 선생님 왜 이거 하면서로 해석해요? 일단 문장은 끝났는데 뭐 콤마가 있든 없든 ing가 나왔다는 얘기는 꾸며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요, 분사 구문으로 봐서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call for, 요청하다, 요구하다라는 표현이죠. wildlife conservation, 야생 동물의 보호를 요구하면서 숲에 그리고 스트림에 관한 많은 기사들을 뭐 했습니다? 썼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린헬은요, 자,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contribute to. 그러면 얘가요, 어디에 기여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to가요, 어디에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전치사 to입니다. 전치사 to 다음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명사가 나오는 거죠. 동명사로 나와야 돼요. ing. contribute 다음에 동명사. 그래서 얘는 기여했는데 해석할 때도 설립하는 것에 기여했습니다. 자, 요거만 밑줄게. 자, 어떠냐면 find 하면요, 얘는 찾다죠. 얘의 과거가요, found예요. 찾았답니다. 근데요, found가요, 이렇게 원형으로 혼자 쓰이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설립하답니다. 그래서 과거는요, founded로 나오게 돼요.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founding이니까 원형에 ing가 붙었으니까 설립하다, 만들다가 된 겁니다. 초기에 자연보호 기관을 설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누구누구를 포함한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동네 이름 보니까 소사이어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그리고 도왔습니다. 첫 번째, 여기가 첫 번째, 기여했고 그리고 도와줬어요. 뭐를 가지고? 설립을 가지고. 누구의 설립? 글레이셔가 빙하죠. 글레이셔 내셔널 파크. 야, 이거 그냥 글레이셔는 그냥 빙하가 아닌가? 내셔널 파크는 국립공원인데 그냥 글레이셔라고 돼 있네요. 글레이셔. 야, 빙하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지명 이름으로 갈게요. 글레이셔 국립공원. 1910년도에 국립공원의 설립을 도왔습니다. 자, 두 가지를 다 했네요. 그의, 자, 글쓰기들 이렇게 하지 말고 얘는요, 글이라고 하면 돼요. 그의 글들을 통해서, 그리고 퍼블릭, 공공의 운동을 통해서, 캠페인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그는 가졌는데요, 영향력을 가졌어요. 어디에 영향력을 가졌어요? 만드는데 영향력을 줬습니다. 뭐를 만드는데? 초기의 야생 보호 법칙을요. 법을 만드는데도 도움을 줬습니다. 영향을 줬어요. 1938년도에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의 작품은, 어디에서의 작품? 자연 보호에서의 그 일들은 계속해서 영감을 줬습니다. 자연 보호자들에게, 주의자들에게서, 리스트니까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후배들의 자연 보호주의자들에게도 영감을 주었다,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습니다. 일대기가 나와서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었었죠. 갑니다. 문학은 문학은 이것의 본질에 의해서, 본질 안에서 해서 에센스가요, 여기서는 이제 본성 정도로 보면 돼요. 이거를 이제 네이처라고 써도 괜찮겠죠. 네이처. 자, 그래서 본질적으로, 본질에서 그 문학은 뭐뭐입니다? 이거 뭐야? 테스터먼트입니다. 테스터먼트는 이게 뭐냐면 그냥 증거입니다. 증거란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증거입니다. 그럼 투가 나왔네? 요거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기에서의 이게 인디어 파워가요, 핵심 소재예요. 문학이 가진 게 뭐냐면요, 지속적인 힘, 끊임없는 힘이 되는 거야. 자, 인간의 창의성과 인간의 어떤 표현에 인디어, 견디는 힘, 지속적인 힘, 이렇게 가자고요. 인디어, 오래 지속되는 그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이 창의성과 그리고 인간의 어떤 표현을 나타내는 굉장히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학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자, 이것은, 트랜스는요, 바꾸다라는 표현이고요. 이 샌드는요, 내리다라는 표현이야. 내려가다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얘는 트랜스센드 하면요, 이어주답니다. 이어주다. 트랜스는 바꾸다고, 샌드는 내려가니까는 아래로 바꿔주는 거니까는 이어주는 거야. 시간과 공간을요, 이어줍니다. 됐죠? 그래서 트랜스센드는 이렇게 갈게요. 트랜스센드. 자, 얘는요, 이어주다, 초월하다. 이렇게 갈게요. 이어주다, 초월하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간과 공간을요, 여기저기 다 이어줘요. 그리고요, 커넥트, 여기 바로 나오네. 우리를 이어주는데요. 우리를 이어주는데, 또 이거 할게. 커넥트가요,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A와
B를 잇다가 되겠지. 우리를 어디에 이어줘요? 사고에 이어주고요. 그리고 감정에 이어주는데 누구의? 사람들의 감정과 사람들의 사고에 이어줘요. 근데 그 누구야? All walks of life니까요. All walks of life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다양한 삶을 산 사람들 이 정도로 보자. 다양한 삶을 살 사람들. 이때요. walks는요. 삶의 어떤 흔적 정도로 보면 돼요. 그래서 모든 다양한 삶의 흔적들을 가진 사람으로부터의 감정과 사고를 이어주는 시공을 초월해 줍니다. 자, 그래서 문학의 본질 첫 번째 특징이 나왔고 두 번째 특징도 나왔죠. 그쵸? 창의성과 그리고 표현의 끊임없는 힘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고 그 본질이 뭐냐면요.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연결시켜 주고요. 여기 또 나오네. 수세기를 가로질러 또는 문화를 가로질러 그건 수백 년을 가로질러 수백 년 전의 문화에 모든 삶의 흔적들로부터의 사람들의 감정과 사고를 이어주게 됩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그쵸?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이때 rise는요 오르다라는 표현인데 등장이라고 해석해 주고요. 자, 이거 우리가 저번에 배웠었죠. emerge 등장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ever changing 늘 변하는 그 미디어의 어떤 풍경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야.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그리고 미디어의 어떤 풍경이 계속해서 변했다는 얘기는 신문에서 TV로, 라디오에서 TV로, TV에서 인터넷으로, 인터넷에서 어떤 핸드폰으로 이런 모든 미디어에도 불구하고 문학은요 has retained 보유해 왔습니다. retain이 보유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retain 보유하다. 같은 단어가 있어서 이걸 적어주려고 그래요. 유지하다, 보여져서 preserve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보존할 때 자연보호할 때 preservation이 있었었죠. preserve가 보존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유지하다 니네들이 알고 있는 maintain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문학은요 계속해서 보유해 왔습니다. 이것에 뭐를 보유했어요? relevance와 significance를요. 자, 얘는요 관련성과 이게 조금 어려웠는데요. significance 하면요 중요성을요. 자, 이제 좀 이걸 좀 풀어볼게. 관련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에 현실적 가치랄까 현실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고 중요성도 보유했습니다면은 문맥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의미도 가지고 있었어. 다시 이렇게 변함에도 불구하고 문학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유해 왔습니다. 그 문학 그 자체의 어떤 현실적인 가치나 의미를 시간이 지나고 장소가 바뀌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가지고 있었어. 됐죠? 끝없는 예술의 형태로. 끝없는 예술의 형태로. 됐죠? 여기는 이제 문학의 성격이 지금 나왔죠? 오케이. 예술의 형태로. 그래서요 끝없는 시간이 없는 이렇게 해서 끝없는이라고 우리가 해석했는데 얘를요 아까 봤던 것 중에서 요 단어는 이렇게 보내 초월로 보면 돼. 초월한 형태로서. 그래서 transcend랑 좀 비슷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래요. 가볼게. 그 한 가지 이유는 그 문학에 끊임없는 지속되는 과거에서 몇 세기 전부터 계속해서 문화가 달라져도 지속적인 그 힘에 대한 이유는 바로 이것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 때문이야? 사로잡는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그 복잡성을요. 인간의 경험의 복잡성을 캡처, 사로잡고 그리고 사로잡다도 해도 되고요. 뭐 포착하다 정도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컨베이는요. 어떤 내용 따위를 전달하다라는 뜻이죠. 이러한 복잡성들을 사로잡고 전달하는 이것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문학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계속되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어떤 능력 때문이야? 그 인간의 어떤 경험들을 인간의 어떤 문화들을 사로잡거나 그것들을 뭐 하는 거야? 전달하는 능력 때문에 이게 지속적일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100년 전에 쓴 글이더라도 니네들한테 충분히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거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가볼게.
through는요 뭐뭐를 통해서죠. 쓰여진 글이니까는 얘는 뭐라고 하냐면요 글자라고 하자. 글자를 통해서. 작가들은 글자를 통해서. 여기 이제 동사가 아니거든요. 일단 가볼게. 주어로 해석할게요. 주어는 아닐 겁니다. 의미상 주어일 건데 작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 탐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감정의 깊이를 탐구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작가들을 통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가야겠다. 가지고 있는 작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겠다. 글자를 통해서 첫 번째, 그리고 작가들을 통해서. 그 작가는 어떤 작가야? 인간의 경험의 깊이를 탐구하는 능력을 가진 그 작가들을 통해서. 그래서 소연아 이런 거 볼 때 이렇게 지금처럼 능력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겠네. 얘도 동사니까는 결국은 뭐뭐를 탐구할 거야? 깊이를 탐구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맞춰가면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가볼게. 또 뭐를 통해서? 잠깐만. 뉘앙스를 통해서. 뉘앙스는요 미묘한 차이가 뉘앙스예요. 미묘한 차이, 뉘앙스를 통해서. 누구의 뉘앙스? 관계의 어떤 미묘한 차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려움과 그리고 승리. 이게요 얘가 틀렸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걸 통해서 해갖고 동사가 안 나왔잖아. 그게 아니라 원래 문장은요 선생님이 그거 시험지를 그대로 올려놔서 그랬던 거고 이 부분이 동사였었네. 그냥 맞아요. 그럼 얘가 주어입니다. 다시 갈게. 그 글자를 통해서.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이거 동사로 나왔어요. 글자를 통해서 작가들은 가집니다. 뭘 가지면 독특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어떤 능력? 똑같아요. 그 인간의 감정의 깊이들을 탐구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또 뭘 탐구하는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 관계의 미묘한 차이를 탐구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다. 얘가 1번이고요. 깊이를 탐구하고 뉘앙스를 탐구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어려움과 승리. 누구의? 인간의 어떤 정신에서의 어려움이나 그 승리들을 탐구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문학은 허락합니다. 우리가 늘 보는 거죠. 오형식 동사예요. 허락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투부정사가 나오겠죠. 자, 투부정사도 밑줄 그자. 보도록 허락해 줍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도록 해주는데 문장 끝났는데 일이 나왔네? 반영되어지는 그 책의 페이지에서 그 책의 페이지 속에서 반영이 되는 우리 자신을 보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통해서 그런 어떤 깊은 사고와 경험과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페이지 속에서 반영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공감하죠? 그리고요 강조하도록 해줍니다. 여기도 투부정사니까 목적보호 표시해주자. 강조하도록 해줍니다. 공감하도록 해줍니다. 이거 emphasize가 아니죠. 자, 공감하도록 해줍니다. 누구랑 공감해요? 캐릭터들과. 누구랑은 다른? 우리 스스로와는 다른 캐릭터들을 emphasize, 공감하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뭐뭐 하도록 해줍니다. 얻도록 해줍니다. 더 깊은 이해를 얻도록 해줘요. 인간의 어떤 컨디션. 이때 컨디션은요. 이게 조금 어렵죠. 책에서 지금 잠깐만 한글에서 그냥 보이는 대로 인간의 조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도록 허락해 줍니다라고 해서 여기에 allow의 투부정사 공감하도록 해주고 얻도록 해줍니다 해서 목적보어가 지금 몇 개가 걸려 있는 거야? 3개가 걸려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조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적자. 인간의 보편적 가치라고 적으세요. 인간의 조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 또는 보편적 삶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해줍니다. 이게 훨씬 더 내용할 때 좀 편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일단 마지막에 나온 거는요. 요 6번 문장에다 적으세요. 지금 3가지 조건이 나왔어요. 3가지 조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뭐야? 우리 자신을 반영해주고
그리고 나랑은 다른 사람들을 공감해주는 능력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줘요. 이렇게 간 거야. 근데 채윤아, 지금 여기 가치라는 말은 니네 책에 봐서 아무데나 찾아도 안 나오고 해설에도 안 나와. 근데 선생님이 내용적으로 봤었을 때 인간의 조건에 대한 이해를요, 가치에 대한 이해, 이게 훨씬 더 니네들이 내용 이해할 때 편할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줄게. 자, 이거요 29번 문제였었는데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올 거고요. 일단 제목을 이렇게 볼게. 문학의 끝없는 지속적인 힘. 뭐를? 인간의 경험을 표현하는 지속적인 힘. 자, 그 특징이 뭐가 나왔냐면요, 첫 번째, 시공을 초월해서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미디어 이거 똑같은 얘기고, 그리고 인간의 경험을 복잡성을 포착하고 전달하고요. 세 번째,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탐구하고요. 여기서 얘기했어요. 인간의 감정을 탐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관계도 따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신에 대한 어떤 승리와 어려움에 대한 극복에 대한 얘기도 해줬고요. 자, 이러한 인간의 경험들을 표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문학이 가진 힘이 바로 뭐란 얘기야? 우리를 반성하고 반영하고 타인을 공감하고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얻도록 해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제목은요, 문학의 특징입니다. 문학의 성격이고요. 문학의 본질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간을 비추는 이렇게 좀 이게 장엄하고 뭐 하겠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 볼게. 그러면 소연아 합니다. 자, 가볼게요. 뷰파인더는 is 뭐뭐입니다. 엥? 뭐래? 카드야? 아, 카드의 조각인데 뭐를 가진? 이제 뷰파인더의 어떤 정의가 나오고 있는 거야. 구멍을 가진 카드야. 근데 그 구멍을 가진 카드인데 잘려진 구멍이야. 뭐를 통해서? 이 종이를 통해서 중간에 이 종이의 중간에 뚫려 있는 구멍을 가진 카드를 우리는 뷰파인더라고 하고, 이 뷰파인더는요 can be used,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isolate, 고립시키기 위해서, 분리하기 위해서. 얘는 분리하더라고 하자. 그 부분, 사진의 그 부분을 분리하기 위해서, 어떤 사물의 부분을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중간에 구멍이 뚫린 카드 조각들을 우리는 뷰파인더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떤 종이가 하나 있는데, 카드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하나 뚫어놓은 거야.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은 거야. 어떻게? 이렇게 갖고 구멍 뚫어놓고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뷰파인더가 지금 아니네. 이것은요 허락하는데, 또 오형식 동사니까 당연히 투부정사 나오겠네요. 맞아요.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어디에? 그 작은 부분에, 아니면 작은 지역에. 그래서 작은 부분 그리고 작은 지역에 집중하도록 해줍니다. 해서 우리가 concentrate on, focus on, 집중하다라는 표현이죠. 집중하도록 해줍니다. 모르면 소연아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적어놓으면 됩니다. 뭐 없이? 방해받지 않고. 자, distract라는 단어가요, 얘가요 산만하게 하다, 방해하다라는 표현이라서 BPP가 되었으니까 방해받지 않고서 작은 부분들을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what can, 보여질 수 있는 그 전체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 보이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딱 집중할 수 있는 부분만 보도록 해주는 게 뷰파인더야. 용도가 지금 나왔네. 1, 2번에서 가봅니다. 이것은 유용한 도구예요. 자, 이거 나왔네. 이제 여기서는요, 지금 이거의 어떤 그 목적이 좀 나왔다라면 용도가 나오는 거야. 자, 유용한 도구인데 도와줄 수 있는 도구야. 누구를 도와줘? 아이들을요. 아이들이 뭐 하도록? 집중하도록 도와주고요, 정리하도록 도와줘요. 그들의 관찰을요, 그들의 그림을요.
그들의 관찰이나 그림을 정리하고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이거를요, 누구한테 줄 거야? 아이들한테 줄 겁니다. 문장 이렇게 길면 좀 보기 싫지 않냐? 이것은 도와줍니다. 뭘 도와주냐면요, 머뭇거리는 아이들. 그래서 헤지스턴트 하면요, 머뭇거리다라는 표현이죠. 위에다 적을게. 헤지테이트예요. 그럼 얘가 동사로다가 머뭇거리다, 주저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저하는, 망설이는 아이들을 도와줍니다. 뭐 함으로써? 줌으로써. 뭘 줘요? 경계를 줌으로써. 자, 바운더리면요, 이제 경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요, 이제 범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경계나 그 범위를 줌으로써 망설이는 아이들을 도와줍니다. 뭐에 대한 범위? 그들이 보고 있는 범위. 그들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한 범위를 주는 거야. 요만큼만 봐라. 그리고 이것은요,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혼란스럽게 하네요. 그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데, confuse가 혼란을 주다라는 표현이죠. 어떤 아이들? 요런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할 거야. 자, find it 형용사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나왔죠. find it 형용사 투부정사. 가짜 목적어, 그리고 투이하는 진짜 목적어. 우리가 늘 보던 거죠. 아이들인데, 어렵다라는 것을 찾은 아이들, 발견한 아이들. keep track 하면요, 얘 쫓다라는 표현입니다. 추적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keep track 하면요, 추적하다인데, 잠깐만. 다시 갈게요. 그러면 방금 전에서 keep track 하면요, 지금 얘는 뭐냐면은, 얘는 keep track 오버에서 A를 파악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들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를 줌으로써 망설이는 아이들을 조금 도와줄 수는 있지만, 반대로다가 얘는요,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는데,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냐면요, 알아냈는데 이것이 어려워. 뭐가 어려워? 파악하는 게 어려운 아이들이야. 어디에 그리고 무엇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지를 어려워하는 아이들. 그러나 파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 by ing, 그들에게 갖다 줬어요. 다시 똑같은 영역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다시 보는 매번마다, 얘는 뭐뭐 할 때마다입니다. 때마다 그들이 보고 다시 볼 때마다 똑같은 영역을 다시 그들에게 가져옴으로써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는 아이들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여기만 보고 하면은 그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여기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가진 친구들은 왜? 조그만 영역만 봤으니까 볼 때마다 다른 곳을 보겠지. 그 혼란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들 때, 뷰파인더를 만들 때 뭐를 위해서? 사용을 위해서. 누구랑? 아이들과. 다시 아이들과의 사용을 위해서 뷰파인더를 네가 만들잖아? 어떤 아이들? 네가 도움을 주는 아이들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뷰파인더를 만들 때, 그러면 take into account, 선생님 account가 아닌데요? 그러면 consideration도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고려하다, 생각하다 했죠? 고려하세요. 명령문이네요. 뭐를 고려하세요? 크기를 고려하세요. 그 카드의 크기도 조금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need, 필요로 하는데요, 충분한 카드를 필요로 해요. around whole, 그 홀 주위에 충분한 카드도 필요로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 나머지 시각적인 정보를, 시각적인 정보의 나머지들을, 필요 없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블럭아웃이 막다, 차단하다죠. 차단하기 위해서 그 구멍의 여기저기를요, 좀 충분한 카드 크기가 좀 필요하기도 해. 왜? 구멍이 적당한 크기가 있어야겠지. 누구로부터? 아이의 시야의 범위로부터. 그 아이의 시야의 범위로부터 시각적인 정보의 나머지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구멍 주위에 충분한 카드도 필요하긴 해. 하지만 이것은 너무 커서도 안 되고, 또 이건 뭐야? unwield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크거나 무거운 이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루기 힘든 이래요.
너무 크거나 무거워서 다루기 힘들거나 크거나 너무 다루기 힘들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 위한 거니까 너무 무거워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적을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이해할 때 1번 문장은 뭐냐면요, 뷰파인더의 기능입니다. 얘는요, 뷰파인더가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과 원리가 1, 2번 문장에서 나온 거고요. 됐어요? 그거고 3번은요,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 관찰과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도구, 그 어떤 사용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3번에서는 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 이제 요 정도로 하면은 충분히 따라올 수 있어요. 요거에 대한 거를 선생님이 적어주도록 할게요. 주제만 적을게요. 주제. 아이들을 위한 관찰과 그리기를 위한 선생님 두 개가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적을게.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그 아이들이 관찰하고 뭔가 그림을 그리기 위한 간단한 도구. 그게 바로 뭐다? 뷰파인더다. 그래서 이 뷰파인더의 어떤 기본 기능과 정의와 원리 같은 걸 보여주고 만드는 방법까지도 지금 설명해줬죠. 주의해야 될 사항도 설명해줬죠. 자, 그러면 봐봐. 어떻게 뷰파인더가 아이들이 그들의 관찰을 집중하도록 돕는가? 주제가 되고 있죠. 이게 제목보다는 주제는 핵심 소재를 보여준 거고요. 주제는 제목은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뷰파인더를 통해서 아이들의 집중력을 돕고 만드는 방법까지 얘기했죠. 적절한 크기의 뷰파인더가 제한된 시간 영역에 집중하도록 돕기도 한데 좀 혼란 줄 수도 있어. 알겠죠? 거기까지도 나왔습니다.